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흐름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방향성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역배 방향 전에 설명드린 그 소설의 흐름대로 이 약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자극을 해서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압박을 느낀다. 발톱을 드러내게 한다. 유도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게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전에도 이제 폴란드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비셰그라드 24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팔로우를 할 정도로, 여기 뭐 가짜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관리들은 다음 달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에다가 K2 전차 이제 수출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국이 분쟁 지역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 유럽 서방 국가에서 전쟁 중일 때 전쟁 물자들을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분쟁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싸움은 있었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괜찮죠. 이게 수출만 하는 입장이면 괜찮겠죠. 서방 국가에서. 근데 만약에 지금 아시아권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뭔가 좀 꼬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화이트캣과 블랙캣의 그 세계관이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있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어느 쪽이다. 자, 보시면 폴란드는 2022에 이제 K2 이제 180대를 구매를 했고, K2를 1000대까지 목표로 삼는다. 이 거래는 폴란드가 현대화된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동맹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못된 건 아니고,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자, 지금 우크라이나랑 누구랑 싸우고 있죠? 러시아랑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원을 받고 있죠. 유럽의 서방 국가들로부터. 그리고 러시아의 동결 자산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젤렌스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지금 휴전 협정을 얘기를 하는 거는요, 꼬리를 잠깐 내린 거는 실제로 본토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젤렌스키의 의사지, 푸틴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젤렌스키의 의사지, 러시아 쪽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게 틀어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틀어지냐? 그냥 3차 세계대전 그 구조로 틀어진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동맹 관계를 처음에 샤라웃을 했죠. 굉장히 좀 잘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샤라웃을 했습니다. 화이트캣에. 근데 갑자기 미국 쪽에서 러시아 쪽을 뭐 제재한다 막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죠. 이것 또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3차 세계대전 구조로 가는 거니까 다시 그냥 정상화처럼 다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미국 쪽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걸로 가는 거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는 쪽이 되겠죠. 우리의 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조가. 우리는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까지 화이트캣으로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한국, 뭐 이스라엘, 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그러면 반대쪽은 뭐죠? 반대쪽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고, 지금 또 그 반대쪽은 대만, 한국, 뭐 이제 일본, 미국,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쪽 노선으로 지금 이제는 굳혀지고 있어요. 원래는 잠깐 이제 변동이 있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반대쪽으로 이제 굳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서 초반에 갑자기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것들을 샤라웃을 했잖아요. 러시아 쪽에다가. 근데 지금 어떠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갑자기 또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 거는, 그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 거는, 그거는 3차 세계대전 구조랑 비슷합니다. 이게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3차 세계대전 빌드업 구조랑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선전포고,
선전포고에 대해서 그거 한번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주목을 해야 되고, 근데 예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물론 주한미군의 이제 엄청난 엘리트 군인분들도 이제 주둔하고 계시고 한국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한국과 북한의 상황들을 봤을 때 도발은 정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잠수함 같은 것도 1990년도에는 잠수함 같은 게 갑자기 동해상에 나타나가지고 그게 그물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봤더니 그 특수부대원들이랑 잠수함 그 조종사랑 같이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찍어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데 잠수함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냥 이 산으로다가 이제 튀었습니다. 산 쪽으로. 왜냐면 산 쪽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려다가 그게 막 이제 실시간으로 라디오 방송되고 막 이러다가 중간에 조종사들이 말 그대로 조종만 할 줄 알고 잠수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그 특수부대원들은 총이랑 이제 그런 것들 다 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짐덩어리처럼 느껴졌는지 그것들을 이제 다 사살을 해버리고 소규모로 움직였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구간별로 이제 이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흡수 통일을 북한 위주로다가 그거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수 카드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로 중국이 꼈고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한국에 또 이제 중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게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북한을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으면은 뭐 그나마 WWE가 되겠죠. WWE가. 근데 만약에 북한도 중국이 한국도 중국이 지금 일단 반반이잖아요. 지금 한국은 중국 반 미국 반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UFC로 가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그냥 북한 자체를 미국이 만약에 그것들을 이제 화이트캣이 뭔가 컨트롤하고 있으면은 WWE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 만약에 북한도 한국도 중국이 그걸 지배권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한반도 영토전쟁 신냉전 시기의 영토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UFC로 가는 건데 그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최근에 뭐 이제 크루즈함이나 막 이런 것들 얘기들 많죠. 1월 달에도 얘기들 많았습니다. 갑자기 아이폰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막 급증하면서 1월 달에도 그렇고 그것들 아무런 오피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코인베이스에서 플로키랑 터보랑 기가가 거래가 일단 일시적으로 4월 14일부터 중단이 되는데 이게 물갈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이제 플로키도 오래되기도 했고 하필이면 이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고 많이들 떨어진 애들 2명이라서 세롱 코인들이 그렇게 될라나. 근데 이제 이건 뉴욕 쪽에서니까 일단은 뭐 민코인 3차 사이클은 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오랜 기간은 아니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ETF 승인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덱스 쪽에서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또 이제 추가적인 테슬라 관련된 샷아웃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근데 굉장히 좀 이제는 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것들을 처음에 그냥 초반에는 화이트캣이 지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조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쳐왔던 거랑은 약간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가고는 있겠지만 뭔가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꼬이거나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굳이 따지면 블랙캣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냥 좀 다행이고 다행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WWE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싸움이면은 이거는 실제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이 프레임들이 잡혀지는 게 이제는 뭐 멜라니아와 트리도랑 막 같이 엮여서 막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 멜라니아와 트리도의 막 이상한 관계 막 이런 짤들이 막 이제 밈들이 몇백만 조회수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솔직히
감정이입해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하나의 차라리 WWE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를 또 샤라웃을 했는데, 이게 좀 골 때린 게, 지금 샤라웃한 시점이 테슬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리고 ETF 통해서 완전 박살난 상황이에요, 지금. ETF도. 레버리지 그 상품들도. 근데 이 상황에서 딱 그려지는 게, 딱 영화 리브 더 월드에서 갑자기 테슬라가 전기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테슬라끼리 꼬라박아요, 그게. 지금 딱 사이즈가 보니까 또 이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는 거는 테슬라를 샤라웃을 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동이 막 멈추는 거예요. 그냥 딱 제가 생각 드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비핵 EMP 같은 그런 것들. 나 그게 그려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앞으로 또 이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전쟁 대비해가지고 물자들을 이제 현물을 금으로 모으는 거다. 두 번째는 금에 대한 이게 실제 책정되는 금액들이 유통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1000톤인데 예를 들어서 100톤밖에 없어. 이거 가짜로다가 이제 금분이제처럼 유사 금 보유 증서처럼 해가지고 이걸 레버리지로 굴렸던 거야? 근데 오히려 희소성에 주목을 받는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금 공매도, 공매도가 역대급이다. 자, 이게 딱 삼박자가 맞춰지는 게 역대급인 게 여기서 스퀴징으로다가 이거 숏 청산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이거 딱 두 개거든요. 근데 이 전쟁 재료는 김정은이 이더리움을 해킹해서 공매도를 해가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건 아니고 한반도에서 아니면 중동에서 뭔가 큰 사이즈의 그런 전쟁이 크게 나면은 전쟁과 유사하게 그때 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인 이제 투자자들, 그 플레이어들이 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트리거가 됐을 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청산이 되면서, 이게 딱 트리거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리가 그런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한 요 정도였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맞아요. 낙동강까지 밀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일단 지지율로만 따지면 이게 올라왔는데 애시당초에 원래부터 그 이 색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여기서 올라왔던 이쪽 사람들은 사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동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늘 있었던 이쪽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충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압박들이 느껴지면 발톱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를 이 큰 세력들은 기다리고 있다. 정말 하나의 마치 그냥 이제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말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예상을 하고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딱 이제 이더리움이 핵심이죠. 김정은이 해킹했던 이더리움. 이거 무너지면은 그냥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옵니다. 이거, 무너지면. 김정은이 그걸 해낸다면 분명한 건, 이더리움만 공매도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올 겁니다. 두 개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껴버리면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지금도 껴있는데 그거는 합법적으로 껴있는 거예요. MOU라고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뭐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뭔가 내정 간섭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1호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좀 명분이 생기긴 하겠죠. 그게 미국에서도 이제 간섭할 수 있는. 근데 이제 MOU를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MOU를 체결된 상태에서 홍콩처럼 가버리면 이건 그냥 대패입니다, 대패. 홍콩처럼 가면은 똑같이 돼요, 이게. 딱 뻔히 보이죠,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홍콩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세력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홍콩처럼 되면 큰일 나죠.
여기서는 대놓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탄압이 되기 때문에 홍콩처럼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똑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을 압박을 해버리면, 압박을 느껴지면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플랜이 여러 개 있겠죠. 그냥 마지막 Z 플랜이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명분들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바로 투입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뭐냐면 그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는 아군과 적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군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제 무장들 해버리면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북한 사람인지 뭐 화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티가 안 나요. 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하필이면 이게 만약에 국지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인프라를 가지고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전술,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 이제 끌어다가 악성 코드 감염시키고서 문서들 암호화시켜서 이거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략으로 나가서 협상하는 테이블까지 갔을 때는 이미 피해가 굉장히 상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겠죠. 지금 무슨 뭐 하이브리드 전쟁 키워드 이런 얘기를 대통령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그게 정말 미친 거죠, 그게. 아니,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초안전까지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는 그때는 당했을 때 늦는 거죠. 저희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아무리 뭐 소설이라고 한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이 전쟁 키워드는 윤통님 입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각인을 시켜줬는데도 이거를 외면하고 지금 전쟁 같은 거 아닌데 이미 전쟁 중이에요. 이미 전쟁 중이에요. 이미 전쟁은 초안전은요. 총과 칼을 빼드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초안전입니다. 이게 근데 그 초안전이 막혔어요. 이게 최근에 코로나 배상금이랑 이런 것들 미국에 미세리주였나 미주리주였나 거기서 이제 압류하고서 몰수하겠다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소식들. 초안전이 막힌 거예요. 이제는 막혀서 재산 몰수되고 그런 것들만 남은 상황인데 과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죽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재산만 몰수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게 지금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순수하게 그것들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월 말부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전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괜히 혹여나 그로 인한 신호탄이 되는 그런 피해를 입을까봐 그거는 그냥 차라리 그것 때문에 피해라고 한 거지 뭐 의미 없다 뭐 집회 가지 마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3월까지 왔을 땐 거의 다 끝난 거니까 그 소프트 개몽령이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면 그거니까 차라리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선포가 됐을 때 모든 남성들 부분 동원령이 될지 총 동원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집명령서 통지서 가면은 그때서는 열심히 싸워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드린 겁니다. 그 말을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의 기간이 3, 40년 동안 이 뿌리들을 유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뒤늦게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2024에서 저는 그래서 다이나믹한 반전을 기대는 하긴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3월이죠 3월 100일 동안 예를 들어 갑자기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구나 적화 통일이 한 90%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집회 나가고 악법 동의하고 그리고 뭐 시위하고 온라인 여론전하고 이런다고 바뀔 세상이었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할 거였으면 이게 한 3, 40%일 때였으면 가능했다니까요 이게. 90%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겠어요 이게?
어차피 죽는 게임인데, 데스 게임인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엠바고가 안 풀리고 혹여나 이 교전이 발생한다면 왜 그런 걸까? 아,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 지금 전쟁 중이야를 알려주신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너네 심각한 상황이야. 너네 적화통일 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면, 곧 전쟁까지도 날 수도 있어. 이거 미리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드한 계몽령은 아니고 막 딱딱딱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상대 쪽에서 먼저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최근에도 그렇고 원래 학기 초에 그런 것들 하나요? 학기 초에 뭐 이제 민방이나 이런 것들 원래 하나? 보니까 최근에 그 선고 관련된 날들 기간들 대비해가지고 그거 막 훈련도 하고 대피소들 어디 이거 원래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저도 제 기억으로는 어디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대피소나 이런 데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초중고생들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도 했는데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조금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 뭔가 좀 진짜 실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독면도 하나씩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독면 많이 힌트 주는 것 같거든요. 이코노미스트랑 해가지고 예전부터 방독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해둬서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